안녕하세요. 2022년 9월 30일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한 주가 마감되는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2022년 9월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9월 한 달을 뒤돌아본다면 처참하다, 답답하다, 그런 말밖에 표현할 게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6종목이 갔는데요. 우선주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 차트만 둘러보도록 할게요. 오성 첨단 소재가 거래가 재개되고 두 번째 거래일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KBG가 바닥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캐스텍 코리아, 엔젠 바이오, 미래 ING, 그리고 위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아쉬운 게요, 위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종목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결과론입니다. 지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위에서 계속 놀고 있는 종목들은 손절 라인만 정하고 들어갔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였죠. 결과론이라서 할 말은 없고, 그래도 제가 좀 봤던 종목, 물론 저도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거래량 줄이는 모습, 그리고 저점이 약간은 높아졌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제가 들어갔다면 요 라인을, 손절 라인을 잡고 갔을 것 같고, 매일매일 이 종목을 봤어야 됐겠죠.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어찌됐든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서 위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해 봤고요.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이고 10월 3일인가요? 10월 4일에 10월에 첫 번째 거래가 시작되는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0월 10일도 월요일인데 휴장이 있고요. 10월 4일 화요일에 지켜볼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종목을 가지고 오진 않았고요. 먼저 볼 종목이 금호 HCT인가요? HCT. 네. 바보 같네요. 제가 말하고도 바보처럼 말을 한 것 같은데, 금호 HT, 네. HCT 이렇게 발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쑥스럽습니다. 네, 금호 H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날이었습니다. 바로 목요일에 17.46%까지 가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도지 캔들로 마무리가 됐지만, 저는 분봉으로 볼 때, 30분봉으로 볼 때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다,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요 라인으로 본다면 요렇게 돌파됐고, 물론 이제 장 막판에는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종목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금호 HT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창 산업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패턴인 것 같은데요.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개파락이 됐지만 몸통이 짧으면서 거래량도 확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몸통은 짧고 꼬리도 그렇게 길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 라인 봐야 되는데요. 그럼 역시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분봉으로 보더라도 점점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0분봉으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을 한다면 저라면 요 라인으로 볼 것 같아요. 요 라인으로
흐름을 추적해 볼 것 같고요. 일봉에서 그 모습이 이런 패턴이 상한가에서도 적용이 되고 장대 양봉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요렇게 나오는 캔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개파락이 4% 됐고요.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8%, 그렇게 급등락이 크게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윗꼬리 아랫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봤는데요. 다음주에 역시 한창 산업 재료도 있죠. 그래서 재료 부분은 각자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캔들이 패턴은 패턴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캔들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재료도 있고 거래량도 그렇고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요런 요 패턴 한번,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뭐 비슷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볼 종목이 카나리아 바이오인데요. 이날이었습니다. 9월 26일에 상한가를 갖고 깃발 모습이죠. 이제 상한가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볼게요. 이렇게 체크를 해 보면 일정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30분봉으로 보더라도 점점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60분봉으로 보더라도 거래량이 이렇게 점점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손절 라인만 잡고 분봉을 통해서 접근을 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분봉을 보는 거죠. 분봉을 보면서 이제 일정한 자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종목은 단기 스윙으로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이 한기 종목이긴 하지만 차트의 모습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은 종가 베팅을 해봐도 될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서 위라는 종목은 좀 크게 급등이 나와준 면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9이라든가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상한가 간 이후에 그 종가를 지켜주면서 갭이 좀 크게 뜬 모습이죠. 갭이 16%, 위에서 많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종목이긴 하지만 차트적으로만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동국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전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깃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갖고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지만 최근에 좀 빠지는 모습이었죠. 오늘 도지 캔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기준은 저는 요렇게 볼 것 같아요. 21선과 상한가 나왔던 캔들의 50%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봤는데요. 지금 사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종목을 지켜보면서 요 라인을 지지해주고 이제 최근에 빠졌던 그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라면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충분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30분봉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죠. 하락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라인이죠. 요 라인도 깨진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흐름을 본 이후에 자리가 잡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접근을 해 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종목과 다르게 추세가 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섣부르게 매수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뭐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면 눌러주는 요 자리, 쌍바닥을 만드는 자리에서 한번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30분봉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요 바닥이 이제 지지가 되고 이렇게 가거나 이런 자리에서 확실히
빠진 다음에 올라가는 그 시점에 매수를 해보자는 거죠. 손절은 뭐 여기를 잡고, 아니라면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죠. 30분봉 혹은 60분봉으로 본다면 좀 더 여유있게 매매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이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1,300원을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한 이유는 그동안에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올라갔다가 요런 모습이죠. 올라갔다가 다시 맞고 떨어지고 이제 바닥을 새롭게 만들었고, 맞고 떨어지고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고, 맞고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이제 상승이 나와줬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10,000원까지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종가는 1,300원, 바로 박스권의 상단이죠. 1,300원이 이제 박스권 돌파한 그 자리인데요.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1,300원을 체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점점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거죠. 그리고 역헤드 앤 숄더, 헤드, 어깨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들이 이렇게 매집이 잘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전약품 재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 다른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비해서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뭐 매우라고 하긴 그렇지만 최소한 적자는 아니다. 유보율, 부채 비율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전약품이 6개월 동안의 긴 박스권의 모습, 어떻게 보면 뭐 1년, 2년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6개월이라면 어떻게 보면 또 짧을 수도 있겠지만 6개월간의 거래량을 보면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주봉의 모습이고요. 주봉도 뭐 그런 모습이죠.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고, 월봉도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20월선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1선 지지해줬고 빠졌고 재차 올라오는 그 시점인데요. 저는 그래서 국전약품은 한번 다음 주에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국전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6종목 소개시켜 드렸는데 한번 다음 주에 이 6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준, 그리고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매수하는 관점이 아니라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점을 지켜주면서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감하게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만 손절 라인은 칼같이 짧게 잡고, 뭐 길게 잡는다 하더라도 그 기준만 잘 지켜준다면 저는 의미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락하고 있을 때 그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세선을 이탈했다면 그 종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바닥이 확인된 이후에. 아까 이제 분봉을 통해서 봤던 어떤 종목이죠? 요 종목이 아니라 동국산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세가 아직은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올라온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종목들은 30분봉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요 6종목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긴 연휴가 시작될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또 주식이 안 열리면 또 심심하잖아요. 또 열리면 또 짜증나고, 그렇지만 또 보고 싶고 애증의 관계 주식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그리고 한 달 고생하셨고요. 다음 달 또
힘차게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